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접속하신 건가요? 아, 잠시만요. 가을 공연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네 개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그런가?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아, 뭐부터 해야 되지? 공유해야 되죠? 네. 정신없어. 됐죠? 네. 네, 혹시 모르니까 구글 리모트도 미리 해놓을까요? 네, 잠깐만요. 구글, 구글. 네, 잠시만요. 아래로다. 어제 영상은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분석을 챗GPT나 뭐 재미니 너무 길어 적이 안 돼. 그거를 편집을 하든 어떻게 해서 분석까지 같이 드릴까요? 아니면 영상만 드릴까요? 같이 주시면 좋긴 하죠. 네. 예, 이게 공유를 예. 하니까 마이크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네. 네. 일단은 그거가, 그러면 공유할 네, 때만 잠깐 그렇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 거 화면 안 보이시죠? 공유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보여. 아, 보이구나. 네. 네, 보여. 이제 어제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네, 드디어 이제 챗 GPT에서 클로드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에서 했던 몇 가지, 네, 기본 기능들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한번, 네, 꼭 써보셔가지고, 네, 이건 써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팁들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티팩트, 네, 이거는 오늘 한 개 골라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여기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에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MCP라고 굉장히 중요한 외부 앱과의 연결.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로컬 컴퓨터랑 연결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방법이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MCP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얘네들은 연결을 하기 위해선 서버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로컬 컴퓨터에서 어려웠던 건 서버 설치가 좀 어려웠다.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파일 시스템이란 걸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 데스크탑 커맨더란 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커서 설치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은 플로우 데스크탑이나 커서 설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같은 거 아니면 간단히 작동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만들어 보고 이거를 GitHub에 업로드 한 다음에 게틀리 파일로 배포.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로 먼저 한번 가셔서요. 클로드. 어제 프로젝트는 했고요. 아티팩트. 네.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글쓰기 에디터. 어떤 글쓰기 에디터는 글 같은 거 올려놓으면 편집 같은 거 대신 해주나 보네요. 제가 한 것도 편집이 되나? 네, 바로 분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래 걸리네. 됐다. 제가 올렸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아래에 이제 분석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네. 고칠 게 11개나 되는데 이거를 적용을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게 이제 왼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문서 편집기 같은 경우도 클로드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전에 막 유료 구독도 많이 하고 한글 회사가 막 한글 프로그램 비싸게 주고 많이 팔고 할 텐데 아마 제가 볼 땐 조만간 그것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 인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 보죠. 그래서 전체 대화 보기를 누르면 대화들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나오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리고 다시 왼쪽은 새 채팅으로 요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네, 똑같이 만드셨죠? 그리고 시간에 글쓰기 에디터 이것도 새 채팅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 엣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한국어 번역 나오거든요. 이걸로 한번 한국어 번역으로 바꾸시면 오른쪽 마우스요? 네, 그냥 본문에다가 아무 데나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 네, 되셨죠? 네. 똑같이 한번 해 보려고요.
이게 나오는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지금 잠깐만요. 네, 요렇게 사고 과정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티팩트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좀 기다려 볼게요. 일단 여기 프롬프트를 보시면 지금 프론트엔드 기술이라는 단어가 인제 그나마 좀 개발에서 필요한 단어 같은데 이런 단어들을 프롬프트 하실 때 그래도 인제 우리 대표님 좀 잘 아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좀 사용을 자주자주 좀 해 보시면 이렇게 결과들이 좀 다르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본적인 뭐 프롬프트라 하더라도 이거 하나하나를 넣는 거 자체가 결과를 달리하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티팩트가 사용이 안 되는데 대표님은 아티팩트를 사용을 해 버리네요. 이야, 다르네 나랑.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거를 다시 한번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가를 시켜 보세요. 음.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사를 인제 나중에 그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오늘 연습하는 걸로 아이디어 쪼끔만 네 개발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인제 그거 연습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세상이 변한 게 옛날 같으면 이거 코드를 짠다면 제 생각에 하루에서 이틀은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거를 복사 붙여 넣기를 보통 하잖아요. 개발자들이 아무리 뭐 자기가 짠다 해도 실제로는 검색해서 복사 붙여 넣기 하는데 이거를 직접 만든다면 그래도 중국 개발자도 하루 이틀은 잡아야 될 것 같고 뭐 초급 얘네들은 일 주일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뭐 5 분에서 10분 안에 이런 걸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인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놀라는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게 뭐 얼마나 특별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어느 정도냐면 보통 뭐 2달 프로젝트를 뭐 한 2주 안에 끝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저도 계속 같이 만드는 이유가 이거는 인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결과물 자체는 확실히 예 아무리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예 여기 오른쪽은 그 클로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제 화면 보면 또 오른쪽은 제가 넣어서 만든 거 그다음 아래쪽 보면 대표님께서 만들어서 낸 거 그런 상태인데 지금 대표님은 보니까 오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기 계속 버튼 한번 눌러 보시고 네 그게 끝난 다음에 오류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오류가 아래쪽에 네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 네 콘솔 메시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쪼끔 이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따가 커서란 걸 쓸 거예요. 커서란 걸 쓰면 이제 콘솔이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콘솔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웹페이지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안에서 코드들이 막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솔이 네. 것에 그 코드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저 내용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개발자들은 저걸 보면서 '아 코드에 문제가 있구나. 컴퓨터가 지금 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거에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대표님 거에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읽어 보면 이게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문법 오류가 생긴 거라서 큰 오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 줄에 "저 기호 하나 빠졌다." 해서 지금 오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 가지고 네 저 문장 그대로 드래그 전체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입력창에 바로 입력하시고 네 저 제일 아래 네 거기에 예 맞아요. 입력창에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엔터 치세요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때도 뭔가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류를 어디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지금 오류가 생긴 것 같긴 한데 네 아직도 오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아까 오류 그대로니까 다시 복사 붙여 넣기 한 번만 더 해 보실래요?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몇 째 줄에 오류가 있다까지도 말해 줘야 되는데 그 오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저 코드에서 몇 째 줄에 오류가 있습니다까지 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찾기 엄청 쉽겠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 코드에서 이거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것도 기술이어 가지고 커서나 VS 코드는 그 기술이 있긴 하거든요. 몇 째 줄에 오류가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다 그런 기술을 뭐 브라우저상에서도 다 구현을 해 놨기 때문에 크롬도 바로 찾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오류가 생기네. 제가 볼 때는 이게 2 번, 3번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나마 방법은 네 한 번만 저 마지막에 저거 '아 안 되겠구나. 이게 모델 교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해 볼게요. 그 F12 한번 눌러 보실래요? F12. 뭐 안 뜨는데? 잠깐만요. 네. 저기 왼쪽 브라우저에서 요거 지금 그 데스크탑으로 하셨구나. 네. 맞아. 데스크탑은 F12가 안 되네요. 저는 웹인 줄 알고 웹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선은 네 마지막까지 어차피 이게 다 끝났거든요. 네 제일 네. 마지막에 계속 있긴 한데 네 제가 하여튼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 설명은 했어요. 그래서 오류 나와서 고치는 거는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다 네. 보면 오류가 무조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아티팩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평소에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거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실력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아티팩트에 네 '클로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답변들이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보니까 똑같은 오류거든요. 김 대표님께서 지금 나온. 요렇게 말하면 혹시나 될까요? 요거? 요거 지금 한번 내려 보실래요? 쭉? 네. 오른쪽 아래 오른쪽 거거든요. 지금 예. 오른쪽 거. 예. 계속 쪼끔 내려 보시면 네. 저기 나왔죠. 예. 그거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를 한번 해 보시고 인제 이것까지 안 되면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오류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호가 달라요. 대표님께서는 오른쪽 꺽쇠 그거 오류였고 여기 오류는 세미콜론 오류인데 일단은 뭐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고쳐나가면 되고 아쉬운 거는 이걸 외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거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 저거 만들 동안 제 거 잠깐 봐주세요. 웹에서는 F12란 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왼쪽에 요 부분 여기서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콘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콘솔을 누르면 이 오른쪽 이게 다 오류예요. 이게 전부 오류인데 실제로는 웹에서는 이 오류들이 있어도 웬만큼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뭐 이런 오류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자동차 뭐 조금 오류 있어도 그냥 달리기만 하면 계속 달리는 것처럼 웹에서도 이런 오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인제 우리가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오류가 있으면 절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사이트들은 소소한 오류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길 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파일하고 몇째 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금방 찾죠. 예. 근데 지금 데스크탑은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인제 못 찾는데 만약에 이제 아, 외부로 예 외부로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이거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데스크탑 자체에서 오류를 찾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HTML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웹으로. 그래서 네. 웹에서 그 프로그램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F12를 누르면 되니까 그거는 인제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복사 붙여 넣기 해서 넣어 버리면 바로 또 찾아 주니까 충분히 오류를 다 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티팩트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많이 보셔 가지고 지금 있는 게 6 개, 12 개, 18, 24 54 개. 예. 54 개니까 뭐 한 하루에 2개 정도만 보셔도 한 달이면 엄청나게 느실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어제는 안 했는데 예 새 아티팩트라고 인제 눌러 보시면 여기서 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템플릿 같은 거거든요. 템플릿 같은 거에서 게임 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클릭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 네. 그러면 비슷한 게임으로 저는 뭐 테트리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테트리스 만들 수 있는 거? 네. 뭐 한번 만들어 보나 보네요. 뭐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몇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인제 첫 번째는 프롬프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 계속 보시게 되면 아티팩트라는 게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이죠. 여기에는 코드 설명이 나오지만 이게 코드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게 앱처럼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동으로도 나오게 되지만 또 실행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제 이게 이름이 쪼끔 다른 게 챗GPT에서는 아티팩트라고 안 하고 벌써 만들었네요. 네 아티팩트라고 안 하고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미나이도 아마 캔버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이런 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클로드 자체에 있는 가상 컴퓨터에서 지금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인제 저희는 어제 대표님께서 데스크탑을 깔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실제로는 우리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게 인제 생기는 거니까 그건 또 이따가 해 볼게요. 생각보다 또 금방 잘 만들었네요. 어 조작도 좀 되는지 봤더니 예 조작도 좀 잘 되고 스페이스바도 다 되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더 필요하다면 뭐 다른 기능 더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쪼끔씩 인제 아이디어를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거를 적용을 해 보신다거나, 네, 그러면 인제 실력이 정말 확 늘어요, 확. 보통 제가 인제 예전에 애들 수학 가르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 단원 끝나고 실력 오른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의외로 몇 단원씩, 예, 넘어갈 때까지 실력이 안 늘다가 갑자기 느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제가 AI를 해 보니까 AI는 사이트나 도구 하나 알 때마다 정말 일취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클로드라는 걸 어제 알면서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오신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예, 실력이 금방금방 느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웹에서는 제가 이만큼 정리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래서 이쪽은 평소에 꼭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럼 인제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저는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미 실행이 돼 있으니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클로드 데스크탑은, 네, 웹하고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게 도구죠, 도구. 그래서 여기 입력창 아래에 있는 3 개, 플러스, 도구, 연구, 이 3 개를 자주 쓰시면 좋은데, 하나 팁은요. 지금 이 우리가 소넷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퍼스, 제가 여기 옆에 적을게요. 네, 클로드 모델은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넷 4.0 이고요. 두 번째 오퍼스, 네, 4.1. 여기 뒤에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인제 이런 차이는 있죠. 소수로 늘어나는 경우는 소소한 차이, 무슨 말이냐면 뭐 3.1 에서 3.2로 변할 때는 그냥 소소한 차이. 하지만 3 에서 4로 변할 때는 큰 차이죠. 그래서 인제 보통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이런 거를 개발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게 챗GPT도 잠깐 현재 모델을 말씀드리면, 현재 챗GPT는, 네, 5.0 입니다. 5.0. 처음 시작할 때는 제 기억에 챗GPT가 아마 3.0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5, 4, 4.5 뭐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가장 그래도 각광을 받았던 건 아마 3 에서 3.5 까지였던 것 같고, 이 사이에 클로드 같은 후발주자가 나와서 다 따라잡아 버려 가지고 지금은 챗 GPT-5가 클로드보다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어 버전이 프로가 있고 플래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의 차이는, 예, 그래서 프로가 2.5고 플래시도 2.5 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네, 싱킹 모드인가 아닌가. 지금 클로드는 싱킹 모드에 대해서는 어디를 클릭하면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도구를 눌러 보시면 심층 사고 모드란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단계별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이거를 빼버리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거를 말을 해 볼까요? 클로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러면 기본적인 거는 그냥 쭉 설명을 하겠죠. 요거는 뭐 굳이 의미 없으니까 제가 바로 끌게요. 근데 만약 여기를 심층 모드로 눌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생각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사고 과정.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 좀 나중에는 재밌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클로드는 되게 양반이어서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요. 그 딥시크는 기본적인 게 싱킹 모드거든요. 인제 어떤 뜻이냐면 챗GPT
그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는 기본 모드는 그냥 바로 답해주는 모드예요. 그리고 띵킹 모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이런 식의 사고 과정, 단계별 과정을 보여주는데 딥시크는 기본이 싱킹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딥시크는 무조건 대부분이 물어보면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웃긴 게 자기 혼잣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진짜 사람처럼 혼잣말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해 보긴 할 텐데 바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도 딥시크 모델을 한번 써 보면 딥시크는 지금 3.1 까지 나온 것 같아요. 딥시크 모델에 대해서 비교해줘. 지금은 바뀌었네요. 바로 답을 하네. 띵킹 모델은 이렇게 돼 있고 네. 제가 오늘은 딥시크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모델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까지 말씀드렸고 중국 모델 몇 가지.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거야 뭐 딥시크죠. 중국 모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유명한 거 딥시크는 뭐 비슷한데요. 사이드바 보면 이제 저는 예전에 썼던 거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특별한 기능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능은 그다지 없고 그다음으로 좀 유명한 게 예, QWEN, QN이라고 있거든요. QN. QN이란 거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에서 만든 건데 QN의 장점은 뭐냐면 어, 예, QWEN 모델에 대해 설명해 줘. 네, QN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예전에는 중국 모델이 되게 우리말을 잘 못해가지고 답변이 좀 이상했었거든요. 막 깨진 게 막 나온다거나.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뛰어나가지고 한국어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예, 글자들도 별로 안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늘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웹 검색 같은 거 누르시면 네, Q&A도 웹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같은 질문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 그대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웹페이지 검색해가지고 보여주죠. 그러니까 웹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다른 뜻은 없고 이 위에 있는 정보들은 Q&A 평소에 학습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델을 말을 하는 거고 웹으로 이제 검색해서 이제 이거 하는 거는 실제로 학습된 모델이 있긴 하지만 웹으로 더 학습을 해가지고 정확함을 나타내니까 맨날 말하는 그 환각이란 게 지금은 아예 없는 거죠. 웹으로 검색하니까. 또 Q&A 최근에 모델을 더 내놨는데 제가 3.0까지 쓰긴 했는데 맥스란 거는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Q&A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네, 키미란 게 있습니다. 키미. 여기는 문샷이라는 AI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오, 지금 보니까 에이전트를 내놨네요. 에이전트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검색하고 막 그러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잘 만들구나. 네, 알려드릴게요. 잘 만드네요, 생각보다. 여기도 이미 언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줘. 팀이란 것은 기본 바탕이 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언어 모델들 쓸 때 웹 사용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그때서야 좀 웹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 키미란에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웹 검색부터 해요.
그래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퍼플렉시티하고 비슷합니다. 퍼플렉시티. 그래서 이런 모델은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GPT, 챗GPT 같은 경우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퍼플렉시티나 키미 같은 거 알려주면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웹 검색해 가지고 바로 여기 사이트로 클릭해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플렉시티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종종 키미를 좀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 이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ZAI라는 곳인데 이거 많다. 지금 GLM 4.5라는 거를 최근에 냈고요.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 가지고 클로드의 한 70-80% 성능을 내고 가격은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많이 써 보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도 인제 좀 유명한 지금 상태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모델들이 대표적으로 한 4개 있는데 이거 말고는 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렇게 4 가지고 딥시크하고 이 ZI는 그 칭화대 출신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키미 문샷은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1 번은 잘 모르겠고 2 번은 알리바바고 칭화대가 정확하게 지금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AI 업계에서는 MIT급으로 봐주고 있고 하지만 인정은 안 해 주고 있는 네. 중국 애들이라 인정해 주기가 끝까지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 실력이 되나 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뭐 잠깐 AI 쪽 대학들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독보적인 건 MIT랑 스탠포드. 템플. 예. 이렇게가 거의 탑이고요. 그다음이 카네기 멜론. 2-3년 전까진 카네기 멜론 대학이 1 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밀려 가지고 한 3등 정도. 그다음 4 등이 UC 버클리. 그다음에 네 5 등이 저희 모교인 일리노이.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MIT는 동부, 스탠포드는 서부, 카네기 멜론은 동부, UC 버클리 서부, 일리노이 중부. 네. 이게 인제 미국에선 탑 5 인데 뭐 이외에도 뭐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뭐 텍사스의 오스틴 대학 굉장히 좀 유명하고 최근에 이쪽 텍사스로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엄청나게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랑 거의 가까이 있죠. 근데 여기가 너무 집값도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니까 여기 있는 실리콘밸리 유명한 IT 기업들이 지금 텍사스에 처음엔 지사만 세웠다가 지금 본사도 막 옮기는 중인데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는 세금이 없어요. 텍사스는 주세를 거의 안 낼 정도로 적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박찬호 텍사스 옮길 때 기억하세요? LA에서? 음. 예, 텍사스. 네. 그때 텍사스로 가장 큰 이유가 여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100억을 받아도 그냥 거의 100억을 받는 건데 LA에 남게 되면 100억을 받으면 뭐 50억 밖에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은 주마다 이렇게 주세가 좀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으로 좀 유명한 게 미시건 대학 유명하고 그다음 워싱턴 대학도 좀 유명한 편이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 편이고 쪼끔 유럽 쪽으로 가면 유명한 게 임페리얼 런던.
예, 이거는 런던 대학교하고는 좀 다른 게 런던 대학교는 일반적인 뭐 연세대, 고려대 같은 거고 임페리얼 런던은 포항 공대처럼 단과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AI 대학도 MIT는 단과 대학, 공대만 있는 거고 카네기 멜론도 제가 알기로는 공대만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나머지 스탠포드, UC 버클리 뭐 이런 대학들은 종합대학이죠. 임페리얼 런던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다음으로 취리 대학 유명하고 취리. 네, 스위스 취리 대학이었고 누구더라? 가수 누가 여기 나왔다고 막 그랬는데 네, 여기 좀 유명한 편이고 그다음으로는 다 중국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AI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월등히 앞서는 게 중국 인제 쪽이죠. 인제 쪽. 이쪽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예, 인재 구성을 보면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50%는 중국인, 나머지 50%는 미국인인데 중국계. 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상황인 게 저도 대학원 그때 볼 때 구성원 자체가 여학생들이 있는데 중국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도 좀 깜짝 놀라 가지고 여자들은 중국 여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대학도 제일 유명한 게 원래는 북경대잖아요. 북경대. 근데 이쪽 공대는 칭화대가 훨씬 높이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데 다시 또 돌아가면 이 중에서 벌써 제일 유명한 딥시크, Z의 AI 이렇게 두 개가 탑 4인데 벌써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모델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클로드 데스크탑 다시 또 가면 MCP 어제 해가지고 다시 세팅으로 가면 도구 그래서 이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 도구를 할 때. 그래서 이 아래에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대표님께서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체크가 되는 거고 아니면 꺼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꺼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노션도 달아놨고 제피어란 것도 달아놨고 컨텍스트, 깃 이런 거 다 달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뭔가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알고 싶으시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커넥터 관리 가셔 가지고 네, 둘러보기 해서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대로 긁어서 데스크탑에서는 안 긁어지구나. 아쉽네. 잠깐만요. 제가 데스크탑은 안 되니까 웹은 해 볼게요. 웹은 번역을 해 나가야 잠깐만요. 네. 웹은 이렇게 긁어지는데 데스크탑도 되나? 아, 되구나. 네. 데스크탑도 이렇게 긁어지는데 제가 이거 뭐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긁어 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네, 페이지로 가셔서 네, 여기 회사들 설명해 주고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클로드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나 회사들이거든요. 이 도구란 게.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회사들인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들이 어떤 파일인가도 물어봐서 인제 실제로 직접 가 보셔도 돼요. 여기 사이트에 가 보셔서 사용하시면서
아, 얘랑 연결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네, 평상시에 하나씩 하나씩 접속하시면서 '아,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아시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뭐 파일 시스템이 뭔가, 그다음에 여기 리드 앤 샌드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면 아이폰 거죠. 그다음 뭐 크롬을 컨트롤한다는 게 뭔가, 네, 이런 거를 이걸 한꺼번에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걸 인제 전체 다 알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사용하시면 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파일 시스템, 이걸 먼저 설치를 했어요. 이걸 설치를 한 이유가,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인제 잠깐 보시게 되면, 예, 클릭하셔서 잠깐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래에 도구, 예, 처음에 아래에 도구 이거 보시면 파일을 읽고, 그다음 파일을 쓰고, 그다음 에딧, 그다음에 폴더 만들기, 디렉토리, 그다음 디렉토리 보기, 그다음 파일 옮기기, 뭐 검색, 그다음 파일 정보, 이런 거를 파일 시스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로컬 컴퓨터를 나는 만질 수 있다. 이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어제 굉장히 설치하느라고 고생했던 데스크탑 커맨더가 있는데, 얘는 좀 설명이 잘 안 나왔는데, 이거는 MCP라고 해서 어제 좀 복잡했죠, 좀 볼 때. 네. 네.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데스크탑 커맨더부터는 여기 개발자 이쪽 모드로 와 가지고, 네, 구성 편집 눌러서 일단, 네, 여기서 그거 보지 마시고요. 네, 여기 개발자로 오시면 돼요. 왼쪽 아래 개발자. 네. 거기서 구성 편집. 네, 그럼 이제 폴더 뜨죠. 잘하셨어요. 거기서 클로드 데스크탑 컴핏 지금, 네, 되어 있는 거. 예,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거 클릭을 하시면, 네, 지금 MCP 서버여 가지고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인제 오늘 그거 설치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 것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전부 이런 명령어 하나하나가, 이거는 이미 설치가 돼서 간단히 나온 거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번 해 볼게요. 대화창에 한번 가셔 가지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설치를, 제일 중요한 게 Git이거든요, Git. 오늘 Git이라는 거에 대해서 GitHub 배울 거니까, 네, 이렇게 해야겠구나. 데스크탑, 아니면 제가 이거 치고 나서 그 구글 밑에다 올릴게요. 그거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크탑 커맨더 이용해서, MCP 이용해서 git 설치해 줘. 네. 요것만 우선은 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구글 밑에다가 했거든요. 세팅 한번 보시면, 네,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음. 그렇구만. 지금 DC라는 게 데스크탑 커맨더거든요. 저기
뭐냐면, 네, 왼쪽 아이콘, 네, 그 아래에 아이콘 있죠. 네, 항상 허용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 컴퓨터에 파일을 손을 대야 되니까 항상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클로드가. 해도 됩니까? 그러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표님 컴퓨터 안에서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제 우리가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그 터미널이나 파워쉘을 사용을 한다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깃 설치를 저렇게 하구나. 원래는 깃도 그 홈페이지 가 갖고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데스크탑이 그냥 바로 설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인제 분명히 명령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치를 할 텐데 반대로 오히려 잘하면 잘 알수록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주구나.'를 알게 되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컴퓨터를 거의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한 2-3 명이 쓴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오늘 몇 개 설치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들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인제 여러 개를 설치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 개를 설치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그 강철원 이사는 이렇게나 많이 있네. 이거 나도 다 설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갖다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제가 이거 파일 저도 똑같이 이거 파일 갖고 있잖아요, 요거. 요거 제가 그대로 파일 보내 드려 가지고 그냥 그거를 붙여넣기 네. 하라고 명령하면 끝나고. 그거를 인제 이 파일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그 게임 설치할 때도 복사 붙여넣기 한다 해서 게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데스크탑에다가 업로드해 가지고 "여기 파일대로 설치해 줘." 인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제 얘가 읽고 저한테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전부 설치를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깃하고 플레이라이트, 컨텍스트 7 까지만 할게요. 플레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브라우저로 막 그 사이트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어제 우리 대표님 그 사이트 주소 뭐였죠? 한글 주소였는데. 아, 영상기기.한국. 영상기기.한국 사이트 브라우저로 어 자체적으로 막아 놨나? 안 보이네요. 막아놓은 아 것 같아. 네. 막았습니다. 사이트에서 이거 막아 놨구나. 아 잘못한 거 아니야? 맞지 않나요? CGI, 예? 네. 아니요. 다른 거 뭐 있어요? CGI? CGINC.co.kr. CGINC 점 조금 한글 도메인은 못 읽나? 아 이것도 막혀 있다. 요즘에 로봇들이 하도 이렇게 보니까 좀 막아 놓는 건 있긴 한데
다른 데를 많이 봤네. 자, 근데 이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브라우저를 열어 가지고 대표님께서 얘한테 말로 시켜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도 그 비번이랑 알려주면 자기가 찍거든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지만 어 그 융합회에서는 말 안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인제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사이트로, 홈페이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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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올리기 전에 얘한테 데스크탑한테 코드로만 보지 말고 브라우저로 직접 보고 그다음에 "오류 찾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코드로 볼 때랑 실제로 구현돼서 볼 때랑은 좀 차이가 커서 그러죠. 어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코드로 제가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데 클로드가 계속 코드는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럴 때 "브라우저로 봐라." 하면 얘가 브라우저로 올려서 캡처를 떠요, 지 혼자. 그래 가지고 이미지 분석을 해서 그때서는 제대로 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일반 분들은 이런 걸 사용을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뭐 "쇼핑하는 데 좋습니다. 은행 들어가는 데 좋습니다." 인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개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깃을 예 뭐 설치하다가 만 것 같긴 한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따 쓰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플레이라이트 이거 설치해야 되니까 제가 요렇게 드릴게요. 요거 설치해 줘. 요렇게 드릴게요. 차라리 이거를 붙여 넣기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 창을 차라리 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 로컬을 다루다 보니까 대화 내용 제한이 금방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그 심층 분석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란색 아래 있죠. 예. 오른쪽에 파란색. 예. 그거는 평소에는 끄시고 뭐가 잘 안 될 때는 켜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중에 이제 저희는 딴 거 보죠. 커맨드 컴. 네. 설치 시간은 항상 걸리기 때문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깃허브이란 걸 잠깐 볼 건데 혹시 깃허브를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네. 깃허브. 요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요건데 맞으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처음에 가시면 되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드셨으니까 여기 왼쪽 위에 create repository 초록색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됐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만들 건데 어제 만든 사이트가 있긴 한데 어제 만든 거 그대로 사용할까요? 어제 제가 클로드 네. 아니다. 여기 있구나. 클로드 폴더. 이건 제 거 클로드 폴더 말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저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요. 거기 폴더인데 이거를 이제 업로드를 그대로 할 거거든요. 이 연습을 할 거라서 이름을 뭐야, 그거. 네 이름을 뭘로 할까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클로드로 그냥 할까요? 클로드로? CLAUDE 아쉽게도 한글은 안 되고요. 네 영어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configuration 이게 환경 설정인데 여기에서 바로 밑에 보면 choose visibility라는 게 예 공개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이거거든요. 예 비공개로 하시면 돼요. 비공개로 하시고 그다음 여기 repository 이거를 누르시면 네 일단 여기까지가 초기 설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원래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쓰는 게 이런 게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일단 터미널에서 말씀드릴게요. 터미널에서 쓰는 방법이 일단 여기 제가 터미널 켜면 무조건 그 시스템 폴더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폴더로 가야 돼요. 작업 폴더로. 이거 몇 번 연습할 때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작업 폴더 갈 때 여기 위에 오른쪽 핀 공간, 폴더 이름 옆에 오른쪽 핀 공간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연습하셔야 되니까. 네, 터미널 아무거나 여시면 되는데 터미널 다운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차라리 윈도우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검색창에 윈도우 터미널 쳐보실래요? 윈도우 터미널 네, 그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 왼쪽 데스크탑 항상 허용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데스크탑 화면 보니까 지금 허용 기다리고 있거든요. 왼쪽. 왼쪽이요? 네, 아예 왼쪽 그 클로즈 데스크탑. 요거. 네, 그거 누르시고 다시 이제 오른쪽 오셔서 파일 다운받은 거 설치하시고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 CMD나 파워쉘 같은 경우는 여러 창이 안 뜨는데 이제 제 거 보시면 만약에 쓰다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럼 여기 오른쪽 누르면 새 탭으로 켜지거든요. 계속 이런 게 괜찮고 아니면 내가 좀 여러 개 쓰고 싶다. 이것도 다운받고 되면 같이 한번 하면 되겠다. 네, 설명도 중요한데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서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고요. 항상 처음에는 나오는 게 시스템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이런 거 보통 이제 루트 폴더라고 많이 하는데 그 초기 폴더에만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따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켜면 지금 보이는 폴더 주소로 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작업 폴더로 항상 가져야 되는데 작업 폴더로 가는 방법은 명령어가 cd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다운표 다운표 하시고 그 폴더 어제 만든 거 있으시죠? 그거 탐색기로 여셔가지고 윈도우 탐색기로 이거는 네, 거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소창처럼 창에 맞아요. 그거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붙여넣기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쌍따옴표. 오케이. 쌍따옴표. 그리고 엔터. 그러면 와요. 작업 폴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워쉘 이거 좀 몇 가지 위에 방법만 알려드리면 여기 탭 있는 부분 있죠. 탭 있는 부분에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플러스 누르면 새 탭으로 나와요. 또 새 탭으로.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위아래로 하면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탭에다가 오른쪽 누르면요. 탭 올리고 오른쪽. 그러면 여러 개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분할 탭이거든요. 이건 언제 쓰냐? 그냥 여러 개를 켜야 될 때 한꺼번에 보려고 그냥 분할 탭을 좀 쓰는데 이제 대표님도 화면이 넓으시니까 분할 탭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설정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여기
화살표 보면 설정도 있거든요. 설정. 그리고 이제 기본이 윈도우 파워쉘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CMD 창 쓰고 싶다. 그럼 두 번째로 바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설정 같은 거는 뭐 바꿔도 되는데 뭐 저도 거의 설정은 손은 안 대거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윈도우 터미널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새 탭은 끌게요. 새 탭 끄고 아까 클로드로 오신 거에서 GitHub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오시면 패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패치를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요거 파워토이라는 거 혹시 쓰세요? 없으시죠? 파워토이. 네, 이것도 한번 윈도우 창에서 파워토이 누르시면 이거 MS 건데 네, 파워토이 예. 화면 분할해주는 프로그램이어갖고 저는 이걸로 많이 화면 분할하는데 네 그거 잠깐만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설치 예 그거 누르시고 그래서 예, 여기서 첫 번째 거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GitHub이거든요. GitHub에 마이크로소프트 거. 마이크로소프트 누르면 굉장히 많죠. 자기들 GitHub이. 이런 식으로. GitHub은 뭐 자세하게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업로드만 할 거니까 그래서 파워토이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가 끝나시면 아마 저처럼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 중에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막 창이 이렇게 작고 하면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반이 되거든요. 바로 반이 이렇게.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거를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하면 뭐 되고 막 했었는데 파워토이 쓴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반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터미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드시면 되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 벌써 세 번째 서버 설치구나. 오늘은 아마 커서까지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커서나 제가 데스크탑이나 폴더나 이거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컴퓨터 구조를 빨리 파악하시려고 하는 건데, 네, 거기서요. 저랑 좀 다르네. 처음이라. 왼편에 창 및 레이아웃. 네, 왼편에 창 및 레이아웃. 네, 창 및 레이아웃 하면 펜시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레이아웃 편집기. 그 아래에 예, 그거 열기 누르시고 네.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모니터 두 개 쓰다 보니까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고르는 거고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열이 3개짜리 있잖아요. 템플릿이 세 번째 열이란 거 예, 그거 수정 누르시면 네 거기에 누르시면 열이
첫 번째 줄에 3영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2로 바꾸시면 돼요. 2, 2. 네, 그리고 저장. 네, 됐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네, 연습으로 아무 탭이나 네, 그 윈도우 브라우저 탭을 하나 위에 잡으시고 여기 중간 정도 탭 잡으시고 이렇게 네, Shift 누르시면 시프트? 네, Shift 잡으신 상태에서 예, 그럼 번호 뜨죠. 거기 영역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1번으로 하실 거면 네, 1번에다 딱 붙죠. 그것도 예, 탭 위에 또 Shift 네, 줄이고 네, 그거 해서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2번이 안 뜨네. 그래요? 2번 뜬 거 같은데 아닌가요? 네, 거기다 놔보세요. 네, 됐어요. 아닌데? 2번은 안 떴는데 저 뒤에 파란색 영역은 제가 보였거든요. 한번 다른 걸로 해보실래요?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 그 있는 걸로. 아, 파란색이 있구나. 네, 예. 뭔가 자석처럼 딱 붙는 느낌이 나실 텐데. 파란색이 있어. 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좀 화면 정리하는데 편하시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GitHub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네, 사이즈. 네. GitHub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고요. 어떤 거요? 네, 저처럼 GitHub, 네, GitHub 브라우저. 네, 네, 그걸 이제 왼편에 저처럼 위치를 해주시고, 네,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할게요. 지금 제 거 마우스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업로드할 폴더 주소거든요. 이거는 꼭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아래에서 이게 중요한데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 처음에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거 git init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편하게 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엔터. 네, 그다음 두 번째 git add readme md 네, 그다음에 이거 지금 6줄이잖아요. 이거 그냥 전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짠. 근데 혹시 지금 보니까 깃허브에 로그인을 해야 되구나. 아직 로그인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는 로그인이 된 상태여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잠시만요. 보니까 중간에 로그인 하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거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보니까 퍼스트 커밋 다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만 제가 좀 접속을 할까요? 여기. 네. 네.
지금 데스크탑 설치가 이게 아주 부담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확인 좀 할게요. MCP 설치된 거. 지금 용량이 다 된 것 같아요. 쓰는 용량이 다 된 거예요? 네, 대화 제한이 좀 금방 걸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로컬까지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200을 해야 되는 말이었구나. 네. 여기에서 아까 음? 아, 그 터미널을 보면 여기서 요거를 해가지고 그 가입하신 이메일을 여기서 적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제가 데스크탑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될 건데. 넷플리파이 하셨나요? 여기 그걸로 로그인 해도 되죠? 예, 그걸로 했어요. 네. 했다. 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 설치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만드신 폴더가 클로드죠. 네. 이거를 여기 오른쪽 잘 봐주세요. 네. 여기를 그대로 폴더로 업로드 그대로 했거든요. 폴더로. 그러면 자동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나오죠. 네. 제가 이거 알려드린 이유가 가장 속도가 빨라요. 이 사이트.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편하게 하시려면 프로젝트에서 항상 만드신 어, 폴더를 그대로 이렇게 업로드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GitHub이란 거를 GitHub의 기능이 더 중요해서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깃허브의 기능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조금 걸리네요. 아, 또 PC 사양이 좋아야 되겠는데. 네? 네, 뭐 그러긴 한데요. 어제 PC 사양이 속도가 빨리빨리 해서. 지금 이게 노트북이신가요? 아니, 데스크탑인데, 아, 그렇구나. 하나 뭐 만 하셔도 요즘에 얼마 정도면 괜찮지? 한 100만 원대 초반?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 300 됐네. 아유, 그 300이면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네. 그 대학생들 노트북 하잖아요. 그 돈으로 데스크탑 사면 훨씬 좋은데. 나중에 그러면 밖에서도 이거 원격으로 그냥 제어하면 되잖아. 네, 맞아요. 좋은 거 컴퓨터 하나 사셔가지고 패드로 원격으로 하시면 되죠. 음, 캐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아, 이게 지금 뭐 다른 거 안 하고 설치되는 것만 보니까 뭐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다른 작업 하시면서 보면 또 금방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설치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요 자리 가입하시면 있어요. 요거 누르면서 로그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속도가 많이 걸리면 어, 터미널에서 로그인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넷플리파이에 이렇게 바로 사이트로 간다는 거고 또 사이트가 이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수정이 돼. 여기서 다시 이름 바꿔가지고 플로드 테스트 이게 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쓰셔도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도 뭐 항상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한번 수정하는 거를 좀 해볼 텐데 한 주 동안 이거 연습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커서로도 수정 가능하고요. 이거를 거기서 들어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요거를 수정하는 거? 네.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폴더에다가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깃허브를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치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돼야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됐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좀 2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근데 안 되겠다. 이거 해. 깃허브 주소에다가 이 서버가 안 타네. 제발. 와,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방법.
컴퓨터가 바뀌면 이거 다시 세팅해야 되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미리 세팅. 해보면 되겠구나. 네, 세팅하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네, 항상 세팅은 좀 하루 정도는 잡으시는. 컴퓨터 사용 좋으면 하루도 안 걸리겠는데. 네, 그러긴 하죠. 설치가 좀 시간이 걸려요. 다 됐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요. 여기 그대로 제가 여기가 보이고 여기 폴더를 이렇게. 잘못 눌렀네. 이것만 되면 일단 아까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예, 편한 방법. 아, 유튜브로 좀 봐야 되겠네, 주중에. 네, 예, 예. 기도 보고, 뭐, 그다음 뭐 준비 발표도 아마 전달했을 건데요. 그 저녁에나 그 모르는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 그 텔레그램 같은 거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새벽이라도 답변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림 끊으시고요. 지금 얘가 업로드하는 중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업로드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로그인도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설정. 오. 이거 사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어, 음, 뭐야? 로그인 좀 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돼 있지? 예, 크롬으로 안 열려 보 아, 크롬을 안 열어서 그러구나. 예. 저기로, 기본 저기, 브라우저가 그대로 돼 있는 저기, 것 같아요. 저기로 돼 있, 저기로 열는 거구나. 아, 이거, 참, 아, 해킹 당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서 제가 보겠습니다. 리드라이트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이 크롬으로 여기 보면요. 원래 이게 처음 화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업로드를 시키니까 코드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업로드 된 거거든요. 저장하신 거예요. 저장 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이란 게 지금 뒤에 있었죠. 제가 네. 이번에는 일을 없애볼게요. 일 없앤 다음에 탑에 올려줘.
지금 삭제된 걸 바로 기억하잖아요. 얘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따로 드릴게요. 네, 표시가 돼서 다시 새로 고침하면 네, 여기 사라졌죠. 저는 컴퓨터에서 없앴는데 톱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틀리파이도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첫 화면이라고 치면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고 임포트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itHub을 누르고 네, 다시 인증해주고 이러면 이제 아까 만든 클로드 GitHub이 떠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눌러주고 여기다 이름을 클로드 테스트 해주라고 이 테스트 이렇게 안 되구나 1 됐다. 이렇게 하고 플로이 누르면 네, 얘도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근데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요. 여기다가 제 거 화면에다 쓸게요. 일단은 접속을 끄고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GitHub의 장점하고 아까 올렸던 거에 이제 차이점 1번 네틀리파이 했던 거는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그냥 폴더 그대로 업로드 이렇게 하셔도 바로 앱이 돼요. 앱이 바로 페포 이제 이런 거를 페포라고 하죠.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두 번째는 뭐냐면 GitHub에 올려서 네틀리파이랑 연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번만 연결을 해 두시면 만약 내가 폴더에 파일을 수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Git이라는 게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 그래서 이제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제 나중에는 네, 어떻게 되냐면 Git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Git이 1번 파일 삭제했네. 요거를 같이 올립니다. 같이 올려서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폴더의 모습 그대로를 다시 GitHub에다가 저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텍스트라는 게 있던 거를 처음에는 저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해버리니까 삭제된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한번 GitHub만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면 자동으로 네틀리파이는 연결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홈페이지를 올렸어요. 네틀리파이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으로는 바꾼 파일뿐 아니라 모든 폴더를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업로드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GitHub을 사용을 하는 순간 내가 수정한 부분만 GitHub에 업로드 이러면 네틀리파이는 손을 안 대도 돼요. 손 안 대도 배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폴더를 이렇게 막 조정을 했다. 폴더 수정을 했다. 네, 폴더 수정을 했다. 그러면 다시 기존 방법으로는 수정 폴더를 네틀리파이에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업로드 이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데스크탑에 수정된 거 GitHub에 올려줘. 이 명령어만 써버리면 자연스럽게 GitHub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올라간 게 네틀리파이에 연결이 자동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한 두세 단계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하실 때는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편하게 데스크탑 가지고만 명령하시면 사이트도 계속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고생을 했던 게 뭐냐면 로컬 내 컴퓨터에서 전부 바꾸고 나서 이걸 확인을 해도 웹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웹에다가 올려가지고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3번, 4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바꾼 다음에 GitHub에 올려줘. 그러면 네틀리파이가 웹에다가 딱 바꾸는데 그것도 데스크탑한테 GitHub에 올렸으니까 네틀리파이가 배포를 했다. 이거 네가 브라우저 열어서 확인해.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테스트를 하는 인원이 한 명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이브 코딩 하시면서 작업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까지 이번 주는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첫 번째가 커서로 바이브 코딩 할 거 하고 이제는 자동화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동화 제피어. 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데스크탑이 됐기 때문에 엠파렌도 혹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바이브 코딩 할 거 아이디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제로 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는 첫 번째는 클로드 블러드 예, 라이트.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프롬프트가 좀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바이브 코딩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 오류가 좀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오류가 있어야 제가 막 고쳐 드리면서 혼자 하실 때도 오류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도움이 될 텐데 희한하게 오류가 한 번은 안 나오네. 원래 보통 한 두세 번은 나오거든요. 네,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좀 그게 제일 아쉽네요. 네, 혹시 뭐 하시면서 좀 질문 생기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4시 바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지금 거 있으면 수업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네. 아, 씨.